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에세이 굳은 땅 홍해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에서 가장 사랑하는 금능 해변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제주 바닷가 가운데서도 썰물 때 조석 차이가 가장 큰 곳입니다. 밀물 때는 저 끝까지 물이 차는데요, 지금 이렇게 물이 가장 많이 빠질 때는 비양도 쪽으로 거의 1km 가까이 물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광활한 모래사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로 밟는 사각거리는 모래의 느낌이 너무 부드럽고요. 지금 또 가을 햇살도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멋진 또 아름다운 제주의 경치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굳은 땅 주제는요 췌장암입니다. 암 가운데서도 가장 고치기 힘든 암이죠. 치명률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의 1등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췌장암이죠. 그러니까 의학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췌장암이 가장 고치기 힘들고 2등이 폐암, 3등이 간암,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췌장암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또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지침들이 있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 전 저희 비욘디를 방문한 서울아산병원 외과 췌장암 수술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송철 교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정돈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췌장암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방심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설마 내가 췌장암에 걸릴까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췌장암이 아직도 드문 암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10대 암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마다 1.5% 정도 환자 숫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29만여 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6,400여 명이 췌장암으로 죽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5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50명을 랜덤하게 무작위로 고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췌장암으로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구도 췌장암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50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특히 췌장암 고위험군이 있죠.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시거나 담배를 많이 피운 분이라든지, 뚱뚱한 분이라든지, 췌장에 여러 가지 모양의 종양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다라든지, 이런 고위험군일수록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로 노을 진 비양도가 아주 멋지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너무 낙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물론 췌장암은 무서운 암이 맞습니다. 크기가 작아도 암의 특성상 인근 장기로 아주 공격적으로 빨리 퍼집니다. 그리고 췌장이 후복부 깊숙이 위치하니까 수술이 까다롭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필 췌장 주변에 인체에서 가장 굵고 중요한 혈관과 신경절들이 몰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단 받을 때 크기가 작아도 혈관을 침범하면 이걸 잘라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경절을 침범하면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췌장암 5년 생존율이 평균 4 내지 5%밖에 안 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10%, 그러니까 두 자릿수 평균 생존율을 보이고요. 더 중요한 건 수술이 가능한 경우 10명 가운데 3명, 그러니까 30%를 5년까지 생존시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물론 5년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 6개월 이내에 돌아가셨을 분을 5년, 6년 살렸다는 것은 생존 기간을 연장시켰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제 의학기술의 발전이 큰 몫을 하는데요. 우선 수술이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휘풀이라고요. 췌장암을 떼내려면 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수술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배를 열고 췌장은 물론 담낭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위장 일부까지 몽땅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는데 10시간 가까이 걸리고요. 10명 가운데 1명이 출혈 등 이유로 수술 도중에 숨지는 굉장히 까다롭고 위험한 수술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지금은요, 이런 휘풀 수술이 개복 수술이 아니라 복강경이나 로봇을 통해 큰 흉터 없이 가능해진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제도 많이 발전했죠. 조합하는 기술을 통해서요, 수술 전에 미리 투여하게 되면 비록 혈관을 침범했다더라도 종양의 사이즈를 현저하게 줄여서 수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개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난공불락의 암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10명 가운데 3명의 환자를, 그것도 우리나라 병원에서 우리나라 의사에 의해서 완치시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9월달인데도 아직 물이 따뜻합니다. 여러분, 제가 췌장암과 관련해서 세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조기 발견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암이 그렇듯이 크기가 작을 때 일찍 발견하면 수술이 쉽고 완치 또는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까지도 췌장암 진단 당시에 수술이 가능한 분들이 불과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80%는 이미 진행이 돼서 늦게 발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20%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췌장암은 위암의 내시경처럼 아주 강력한 조기 발견 수단이 아직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가장 권유하는 형태는요, 복부 MRI나 CT입니다. 물론 초음파도 가능하지만 초음파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CT보다 MRI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CT는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주 운이 없을 경우에는 그 방사선 자체가 암을 일으키는 방아쇠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MRI는 자기장을 이용하니까 인체에 무해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병원이나 검진센터에도 복부를 MRI로 찍는 기계들이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대략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저라면 한 번쯤 다른 데 비용을 아껴서라도 나의 복부 안을 MRI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통 안에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누워 있어야 되는 게 좀 괴로운 일이긴 한데요, 그것만 견딜 수 있다면 아프지 않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췌장암이 드문 암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령 계산을 해보면 성인 여러분들 가운데 임의로 MRI로 췌장을 찍게 되면 대략 한 5,000명 가운데 1명 정도 췌장암이 발견될 겁니다. 그러면 4,999명은 꽝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서 무료 검진하듯이 위암이나 자궁경부암처럼 이렇게 췌장암 MRI를 찍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러기에는 실익이 적기 때문이죠. 가령 정확도가 99%에 해당하는 초정밀 진단 장비가 나와도 췌장암 정도로 드물게 발생하는 그런 암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이유로 많은 위양성, 예컨대 100만 명을 검사를 하면 99%라고 해도 10,000명 정도의 위양성이나 위음성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이게 의학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단체로 돈을 써서 우리에게 시행하는 검진으로 췌장암 MRI를 찍는 건 비용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개인이 돈이 많다, 아니면 돈이 없더라도 내 건강을 정말 챙기겠다라는 이유로 나이가 5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MRI 한번 찍어보시는 거 좋습니다. 췌장뿐 아니라 인근 다른 간이나 콩팥, 림프절과 같은 부위에 종양이 생기는 것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는 MRI 복부 검사를 받아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군의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찍 MRI를 찍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치솟는다 라는 검사 소견이 보인다면 이때는 강력하게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분들은 빨리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췌장암은요, 증세로 조기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췌장암을 암시하는 증세 해서 어디가 아프고 황달이 생기고 등등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게 조회수는 많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암은 몸에서 증세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3기 이후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암에 무슨 증세가 나타난다, 이걸 유튜브로 열심히 공부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증세가 나타난 다음에 무슨 암을 찾아도 이미 다 퍼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찾는 게 조기 발견의 핵심이잖아요. 췌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증세 이전에 중요한 게 혈당이라는 얘기죠. 당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혈당이 서서히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가면서 진단받고 환자가 되고 치료를 하는데요. 평소에는 전혀 당뇨가 아니고 혈당도 좋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솟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췌장암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되고, 이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게 되면 수술 가능한 상태에서 췌장암을 일찍 발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간다, 이건 단순한 당뇨가 아니고 췌장암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 통계를 보면 8배 이상 췌장암 확률이 높다라고 논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의 석양이 정말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췌장암과 관련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애써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요, 우리가 적어도 췌장암에 관해서만큼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관조하고 그리고 상황을 수용하는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김송철 교수님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네요. 30대 건강관리에 투철한 어떤 대기업 직원이 1년에 한 번씩 MRI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정상이었는데 1년 후에 찍은 MRI에서 커다란 췌장암이 발견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췌장암은 불과 1년 사이에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삽시간에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이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췌장암의 DNA, 유전자가 이렇게 빨리 증식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타입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MRI를 열심히 또는 CT를 열심히 찍어도 조기 발견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건 모든 암에도 다 적용됩니다. 위암도 조기 발견하면 완치 가능하다고 하지만 5% 정도는 어떤 치료를 해도 5년 이내에 재발해서 숨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가 갖고 지날 수밖에 없는 숙명과도 같다라는 얘기죠. 모든 암 환자의 암의 특성이 개인마다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점에서 만일 췌장암이 수술이 불가능하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불필요한 치료, 너무 환자를 시달리게 하는 치료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기보다는 주치의와 잘 상의해서
오히려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내가 조금이라도 거동할 수 있을 때 나의 삶을 나의 의지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겠죠. 김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같은 병원의 저명한 대학 교수님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췌장의 양성 종양을 일찍 발견해서 모니터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뭐 점액성이라든지 고형화된 양성 종양은 나중에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커지니까 1년에 한 번 또는 뭐 6개월에 한 번 규칙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몸 안에 암의 씨앗이 되는 걸 일찍 알 필요가 있느냐, 괜히 찝찝하다, 기분만 나쁘다라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단 1%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찍 발견해서 양성종양 상태에서라도 모니터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훌륭한 일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 저도 배모가 있듯이 관찰하고 있듯이 그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미 진행이 된 상태라든지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빨리 자라는 암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도 안타깝지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네요. 말씀드리다 보니까요. 네,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